2025년 1월 10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 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미국의 LA에서 산불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시속 160km의 강풍으로 화재가 번지는 속도가 빨라 인간의 힘으로 불을 잡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합니다. 비라도 내려 빨리 화재가 잡혀 피해가 덜하길 바랍니다. 자연재해 앞에선 인종도 남녀노소도 부자와 빈자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저 인간은 자연 앞에 한낱 작은 존재일 뿐인 것을 느낄 뿐입니다. 2. 이번 화재 이후 보험 문제가 향후 문제가 될 듯합니다. 캘리포니아 최대 보험사들은 이미 작년 여름에 고객들에게 사전에 통보를 했는데 해당 지역은 자연적으로 불이 많이 붙어서 보험 처리를 해주기 어려워 보험 조항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올 겨울에 화재가 발생하여 만약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집을 잃어버리거나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화재는 고급주택이나 부유층의 동네 모두 폐허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의 보험사에서도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3. 한국 사람들은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경계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과거 아줌마 부대라는 인식이나 주변 지인이 찾아와 해달라고 하던 불편했던 인식이 남아서일 수 있겠지만 정작 가족이 아프거나 본인이 큰 병이나 사고를 당한 후부턴 보험을 찾습니다. 그땐 가입이 안 되거나 비싼 금액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보험사는 아프고 힘든 시기 보상을 해준다는 비즈니스인데 전제 조건은 아프기 전, 힘들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몸에 대한 보장이 아니더라도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사회에 가정별로 화재 보험이라도 한 번 정도는 필요성이나 가입 여부 등은 확인해보셔서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재수없는 불의를 대비하는 최소한의 옵션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우는 때와 장소 그리고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옵니다. 행운도 마찬가지지만요. 4. 어제 국내 증시는 25년도 첫 번째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시총 상위권 위주로의 옵션 만기 정리로 인해 지수가 변동성은 있었지만 장 마감 후 나름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57,700원을 찍기도 했지만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전일 예상한 대로 상승시킨 후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지만 차트상으로도 차분히 양봉, 음봉으로 등락을 주면서 움직이는 게 그리 나쁜 건 아닙니다. 외국인이 매수세로 대응해준 것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연관의 유리기판 이슈가 같이 나온 SK그룹의 SK하이닉스와 SKC가 시장의 주인공이 된 하루이기도 합니다. 5. 어제 한국 증시 테마는 예상대로 장시작과 동시에 양자 암호 섹터가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 출발을 하면서 미국 양자 테마 급락 이슈를 반영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좋은 건 죽어도 반영 안 하고 나쁜 건 기가 막히게 반영시키는 양아치들이 많습니다. 낙폭이 생각보단 강하진 않았지만 양자 암호 섹터는 한동안은 숨고르기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 어제 시장의 주도권은 유리기판, 로봇, 조선업, 전력, 그리고 2차전지, 전고체 등으로 골고루 수급이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유리기판, 액침 냉각 테마를 눈여겨보라고 했었죠. 드라이브는 걸어뒀는데 우선 길게 끌고 갈지 조정을 주고 다시 움직일진 이번 주 보단 다음 주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오늘 같이 움직임 섹터들의 흐름과 우주항공, 바이오 등도 큰 흐름으로 체크해보시면 시장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7. 2차전지는 굳이 반응도 안하고 관심도 줄어들 때도 꾸준히 언급을 했죠. 전고체가 먼저 반응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아직 대장주라 할 만한 종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고 서로 자기가 될 거라고 두더지 게임하는 단계입니다. https www 유튜브 comwatch BNDV 비용 제0 CR58 해당 유튜브는 전고체 전지에 대한 내용인데 단편적이지만 시간 나실 때 가볍게 보시면 도움되실 듯 하여 첨부합니다. 8. CES가 이번 주에 끝나기 때문에 단순히 CES 이벤트로만 주목받았던 종목은 수급이 빠지고 개별 호재나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개별 플레이를 하게 될 겁니다. 스페이스X와 관련된 발사 이슈는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 후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계속 이벤트가 이어질 거라 추세적으로 모니터링해도 되는 섹터입니다. 다음 주 가장 큰 이벤트는 JP모건 헬스케어입니다. 이미 바이오주들이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일부는 세로니, 일부는 서프라이즈 기술 이전이나 수출 계약, 혹은 좋은 임상 데이터 공개 등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9. 어제 미국 증시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으로 휴장이었습니다. 10. 묻고 더블로가 타짜 1의 명대사죠.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금보다 입에 더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강달러와 미국만 안전할 거라는 심리로 인해 끊임없이 자금이 미증시로 들어오면서 버블에 버블을 더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고점인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엔비디아가 당시 액면 분할하기 전 1000불을 돌파 전에 이제부턴 계속 버블을 얹어갈 거라고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버블이 분명한데 계속 얹어가고 있다고 말이죠. 최근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하루 사이에 마이너스 40% 이상 급락한 것처럼 미국 증시의 버블 붕괴는 결국 그렇게 무섭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고점이 언제까지일진 그 누구도 지금은 모릅니다. 11. 이번 CES에서 앨런 머스크의 언급이 중요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에 관련하여 머스크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지 않는다면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 로봇 회사는 본인들이란 것을 어필하였고 올해는 몇천 대를 제작할 예정이며 올해 플랜이 잘 진행되면 내년 2026년도엔 510만 대를 제작하고 그 이후 매년 10배씩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완성차 메이저 업체들이 테슬라가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할 때 비웃었지만 지금은 가능하게 했죠. 로봇은 현재 가장 선두권이기 때문에 분명 머스크의 말처럼 될 것으로 봅니다. 시기야 12년 더 걸릴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집안에 1세대 1로봇 시대가 올 겁니다. 12. 추가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인 FSD는 2025년 2분기에는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미 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남은 건 각국 나라의 법적인 승인뿐이겠죠.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인 뉴럴링크와 관련해서도 현재 3명의 환자가 뇌에 임플란트를 이식하여 추적 관찰 중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이후의 세상은 앨런 머스크가 바꾸는 것 같습니다. 13. 양자 섹터가 젠슨왕의 한마디로 강한 급락과 조정을 받았지만 국내 섹터도 조정을 받았지만 그 폭은 생각보단 약합니다. 이유는 한국 증시의 양자를 제대로 하는 회사는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몇 개 안 되죠. 현재는 말 그대로 어떤 기술이 엮일 수 있다기 때문에 본업은 다른 게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서 무너지기엔 세력들이 올리는데 들인 돈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진 않습니다. 젠슨왕의 의견을 반박하는 양자 업체 CEO들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전세계 영향력 탑 랭커의 CEO의 한마디가 이토록 시장에 영향력을 준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선 양자 컴퓨터 상용화 기대를 단기에 죽이는 게 비즈니스와 주가에 유리할 겁니다. 어차피 본인들이 할 거니까요. 14. 지금 한국의 제일 리스크는 여전히 정치죠. 지금의 정치 문제가 해소가 되더라도 산적해 있는 경제 문제들을 잘 대응할지도 걱정이긴 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위해 고민해도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한데 권력 하나 찾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정치권을 보자면 답이 없는 인간들이긴 합니다. 어제 아이폰 한국 앱스토어 순위가 좀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앱스토어인데 중국어로 된 어플 다운로드 순위가 굉장히 늘어나며 번역기, 인터넷 속도 측정기, 클리커, 메트로놈, 앨범 퍼즐 합성, 나침반, 실외 측정기 등 조금 특이한 것들의 다운로드 순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석이나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여하간 정상은 아닌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안드로이드엔 특이사항은 없었고 애플 한국 앱스토어에서만 벌어졌네요. 15. 정치 테마주 이야기 짤막하게 공유합니다. 종목 이름을 언급하지만 추천이나 매매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불나방 매매하시면 안됩니다. 이슈가 있기에 공유할 뿐입니다. 어제 시간에 갑자기 홍준표 관련주가 급등하는 이슈가 발생하여 찾아보니 트럼프의 측근이자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인 매너포트가 비공개 방안을 하여 홍준표의 몇 명을 만나고 홍 시장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행진과 만찬 무도회 등에 공식 초청했다라는 기사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곧 확인이 될 겁니다. 어찌되든 해당 기사로 경남스틸, 한국선제, 보강산업 등이 시외 작업이 들어갔는데 지금 같은 정치 형국에서 정치 테마주에 장기간 탑승했던 세력들은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엑시트를 하던 수익을 내던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 먹을 겁니다. 저 종목이 홍카콜라로 불리는 홍준표 시장의 정치 테마주였구나 정도의 궁금증만 가지시면 됩니다. 16. 타인이 2배, 3배, 10배의 수익을 내면 본인도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거라 다들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를 해본 분들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주가라는 게 가는 여정이 단순히 우상향하거나 계단처럼 오르는 게 아니라 50%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80% 나기도 했다가 2배 상승했다가 반토막 나기도 했다가 어느 특정 지점에 다다를 때 단기에 주가가 폭발을 합니다. 특히 2배 이상 오르는 종목들의 대부분의 과정은 바닥이라 판단한 지점에서 더 많이 빠져 투자자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여 원금 금방이나 손절치고 나가게 하는 두려움의 절망 구간을 만들어주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목표가 크면 단기 등락에 하루하루 주가에 연연하지 마시라고 공유드렸습니다. 종목과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타인들의 비관론 속에서 흔히 말하는 대박의 종목이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17. 지금은 섹터가 계속 주목받으며 빠르게 순환할 겁니다. 뒤늦게 붙으면 물릴 수가 있지만 적당히 물리면 또 기회가 올 수 있는 섹터가 많습니다. 2차 전지도 바닥에서 올라오려는 시도를 오래 계속할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지금의 로봇이나 바이오처럼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글로벌 시장을 먼저 보시고 국내 시장을 보셔야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18. 평균적으로 2532항목 정도로 구성하는데 오늘은 조금 짧게 마무리해봅니다. 오늘의 악재는 주말 앞둔 금요일이란 겁니다. 다만 이번 주 시장이 나쁘진 않아서 오늘 보합 내외로만 맞춰도 베스트라고 봅니다. 다음 주에도 글로벌 이벤트가 많으니 기대해보겠습니다.